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맷도 조학입니다. 예, 우리 이제 수능 문제풀이 이제 선택 과목이죠. 오늘은 이제 확률 통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풀이죠. 그래서 이제 공통은 같이 한번 봤고요. 확률 통계 4단계까지 하신 분들, 3, 4단계까지 하신 분들은 4단계 이상, 5단계 하신 분들은 또 함께 풀어보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문제고요. 자, 23번부터 가죠.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3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9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 여기 이항 정리에 관한 내용인데 간단하죠.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식 필요 없고, 자, x9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개수, 그렇죠? x9제곱 개수. 자, x9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우리가 5개를 나열할 거니까 자, 5 팩토리얼이 되고, 자, 9제곱이 나오려면 이건 사실 너무 쉽습니다. 이거 3제곱을 3번 해야 9제곱이 되겠죠. 3 곱하기 3. 그래서 x세제곱에 3번, x세제곱을 3번 갖고 오고, 그 다음 나머지 5번 다 채워야 되니까 곱하기 3을 2번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 팩토리얼 나눠주고 4 남고 2 하면 2 남으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10 x 9제곱에 곱하기 9가 되니까 결국 90 x 9제곱이다. 그래서 개수가 얼마예요? 3번 90이다 라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2번 24번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숫자, 4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1, 2, 3, 4, 5 중을 5장이 이제 수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겁니다. 근데 4천 이상인 홀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4천 이상. 자, 그러면 이 5가지 숫자를 가지고 이제 4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4천 이상이래요. 그러면 자, 4천 이상이 되려면 맨 첫째 자리가 4가 무조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돼? 4자리니까 뭐 어떤 게 나오겠죠. 여기 제로로 쓰면 헷갈리니까 어떤 숫자가 2개 나오는데 문제는 홀수래요. 홀수. 그렇죠? 홀수의 개수에 있으니까 1의 자리가 뭐야 돼? 홀수는 1의 자리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홀수니까 1의 자리가 1이거나 또는 3이거나, 그렇죠? 또는 5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그냥 홀수라고 써볼까요? 홀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아예 앞에가 5가 되면 되겠죠. 5천. 그럼 당연히 4보다 크니까 이때 뭐가 2개 나오고 역시 뒤에도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2가지 경우밖에,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더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뭐예요? 이 그 두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5개가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중복을 활용해서 가져와서 나열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5파이 2가 되죠. 5파이 2.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1, 3, 5 3개잖아. 3개니까 곱하기 3 되고, 이거 똑같네요. 자, 5파이 2에 곱하기 3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5파이 2는 뭡니까? 5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5파이 75네. 여기도 75 똑같죠? 75. 그래서 합은 150이다. 75, 75 2개 더하면 결국은 150까지다 라는 겁니다. 사실 24번 같은 경우도 간단하죠. 이 4천, 5천, 4천보다 크려면 맨 앞자리 1000의 자릿수가 4이거나 5인 경우는 생각하면 되고, 홀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따로 생각해 보면 결국 2자리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 중에 2개 가져오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마스크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마스크가 총 몇 개 들었어요? 14개 들었죠.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라고. 이게 뭐니까 여기가 전 공간이죠. 전 공간. 그랬을 때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가 나오면 뭐라고요? 적어도 6건 구하면 된다. 6건. 그렇죠? 적어도 1개라는 얘기는 3개를 꺼내는 게 그 중에 1개가 마스크 흰색에도 되고 2개가 흰색에도 되고 3개가 흰색에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구하려면 복잡하니까 차라리 1개도 흰색이 아닌 거, 그럼 무슨 말이야? 전부 다 검정색이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빼주면 돼.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n 오메가 전공간 구해볼까요? n 오메가. n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14개, 전체 14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직조합이죠. 그렇죠?
14 컨비네이션 3이 됩니다. 14 컨비네이션 3.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1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1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딱 떨어지면 13, 12가 되네. 3이 6이니까 6 떨어지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4 곱하기 뭐 13 곱하기 2다. 일단 이렇게 전공을 써놓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마스크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가 흰색 마스크의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면 A의 여사건을 구하면 되잖아요. A가 여사건. 그래서 N A의 여사건을 컴플리먼트를 구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세 개를 꺼내는데 전부 다 검정색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5개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니까 뭐 굳이 쓰자면 5개 중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곱하기 9개 중에서 3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건 1이고 1 곱하기 9 컨비네이션 3은 9 팩토리얼, 3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이 되니까 또 떨어지면 8, 7.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이니까 3, 4 나오네. 그래서 12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자, 확률 PA. 여기서 A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N 오메가 분의 N A의 6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자, 1 빼기 N 오메가는 뭐예요? 14 곱하기 13 곱하기 10 아니 그 2죠. 2분의 12 곱하기 7이니까 7, 2 되고 요 2, 4 떨어지면 3 나오죠. 그래서 얼마예요? 1 빼기 13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빼면 얼마? 13분의 10이다. 확률은 13분의 10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흰공 1개. 자, 흰공 1개 있고 2가 적힌 흰공 1개. 자, 흰공에 숫자 1, 2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이 적힌 검은공 1개. 그 다음에 2가 적힌 검은공 3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총 6개 공이 들어있을 때, 자,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 겁니다. 3개. 이렇게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보고 꺼내고 이런 게 아니고 3개 딱 꺼내는 겁니다. 자, 이 시행일 때 첫 번째 흰 공이 1개 나오고 검은 공이 2개 나올 사건을 A라고 했고, 숫자의 곱이 8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PA 컷 B를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PA 컷 B는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캡 B가 되는 거죠. 좀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그렇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PA를 바로 구해보죠. PA는 우리가 전공간 구해야 되는데 전공간 뭐예요? 간단합니다. 6개에서 3개 뽑는 거잖아요. 이게 전공간이니까 6 컨비네이션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1개, 검은 공 2개니까 흰 공 1개 나오려면 2개 중에서 1개 뽑고 4개 중에서 검은 공 2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3개 되죠. 그럼 이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자, 6 컨비네이션 3은 6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되고 위에는 2 컨비네이션 2고 4 컨비네이션 2는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되죠. 그래서 땅 떨어지면 5, 4, 3하고 6 떨어지니까 20분의 2 떨어지고 3 되면 2 남으니까 10이네요. 20분의 12. 4로 나누면 얼마다? 5분의 3이다. 아, 3개를 꺼냈을 때 흰공 1개, 검은 공 2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3이다 라는 걸 구했고, 자, 그다음 PB는 자, 전공간 20 이미 구해놨으니까 20 바로 쓰면 되고, 숫자의 곱이 8이 되려면 2를 3개 뽑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색깔하고 섞여 나오면 이제 헷갈리시는데, 2가 3개는 뭐예요? 처음에는 색깔로 구분한 거지만 이번에 숫자로 구분한 거니까 결국 4개, 이 4개 중에서 3개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 곱하기 4팩, 3팩, 1팩이니까 저것도 4가 되죠. 20분의 4. 그래서 얼마예요? 5분의 1이다 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PA 캡 B만 구하면 되잖아요. PA 캡 B만 구하면 되는데, 자, PA 캡 B는 뭡니까?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일 사건이 A니까, 자, 2를 뽑았을 때 2 하나,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까만 거 2개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요거 이 교집합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전체 전공간 20 중에서 자, 흰 공에 2이면서 흰 공인 건 이 하나잖아. 1 컨비네이션 1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3개 중에 2개. 3 컴비네이션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20분의 3이 되죠. 3 컴비네이션 이거 3이고 1이니까 따라서 다 구했죠. PA 컵 B. PA 컵 B는 요거를 자 5분의 3 더하기 5분의 1 빼기 20분의 3이니까 이거 5분의 4잖아요. 20으로 통분하면 20분의 4, 4, 16 빼기 20분의 3이 되어서 답은 20분의 13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20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자, 27번은 자, 이게 추정에 대한 얘기네. 추정. 자, 보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의 용량은 정규 분포 X를 따른 정규 분포 N 노멀 분포를 따른다. M과 시그마. 요거를 뭐 X라고 하죠. 요 정규 분포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X는 결국 뭐다? 이 노멀 분포 바로 써보면 노멀 분포 M, 시그마 제곱은 X의 분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16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노멀 분포 바뀌죠. 노멀 분포 M, 표본이 16개니까 4분의 시그마의 제곱 되겠죠. of X 바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줬죠. 0.9가 1.96이다. 0.9, 2.58을 줬으니까 이걸 바로 먼저 써오면 무슨 말이냐. 자, M이 있는데 M이 자 이게 755.9 신뢰도와 그 다음에 신뢰도가 아니고 746.1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써보면 무슨 말이다. M은 95%라고 했으니까 X바 플러스 1.96이죠. 95가. 그래서 추정해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죠. 4분의 시그마 또는 이것보다 작가로 갖기를 X바 마이너스 1.96 4분의 시그마죠. 4분의 시그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요 앞뒤 거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렇죠? 46.1 더하기 755.9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되고 2 되고 0 되고 1502가 되네. 이거 2로 나누면 곱하기 2분의 1 하면 751이 돼요. 751. 그러면 751이 뭐라는 거야? 751이 요거와 요걸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플러스 날라가니까 이 두 배의 X바가 되죠. 2배 X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했으니까 결국 이게 X바네. X바. 두 개 더한 게 1500이고요. X바, 이 X바가 1500이고 결국 X바가 751이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 X바가 751이면 이 뒤에 거 이게 얼마겠어요?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가 자, 이게 755.9가 되려면 4.9가 되잖아요. 4.9. 그렇죠? 4.9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약분해 보면 계산이잖아요. 4 약분하면 0.4416. 그렇죠? 그다음에 49, 30, 0.49네. 0.49가 곱하기 시그마가 4.9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다? 시그마는 1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1번 해볼게요. 시그마를 얻었으니까.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 그럼 이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요. 아까는 이제 16개를 추출했는데 다시 새로운 걸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에 대한 신뢰도가 99% 신뢰도에서 M이 A와 B 사이에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B-A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B와 A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노멀 분포 M, N개를 추출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에 of X바가 또 되겠죠. X바. 자, 그랬을 때 요거 이제 분포 99%로 추정하라는 거죠. 99%. 그러면 M은 어떻게 돼요? X바 플러스 2.58. 99%는 2.58이 나왔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으로 그랬죠. 10. 그렇죠. 요게 작가라기를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요게 결국은 요게 b, 요게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a는 뭐가 됩니까? b-a는 x바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2배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그렇죠? 요게 뭐예요? 6이하. 6이하야 된다. 6이하. 그렇죠? 6이하야 된다. 그러면 자 6이하니까 요 6을 여기 시그마가 아니고 여기 10이죠. 10. 그렇죠? 여기가 10입니다. 10. m 시그마니까. 자, 그러면 요 계산하면 자 6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6으로 나눠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6으로 나누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 0 되고 6, 4, 24죠. 4, 24. 그 다음에 6, 3, 18이네. 6, 4, 24, 18, 6, 3, 18. 2.43이 나오죠. 그러면 10을 곱하면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니까. 그러면 루트 n은 결국 루트 n은 크거나 같기를 뭐보다 크거나 같냐? 자, 4.3에다 8.6이네. 8.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8.6보다. 그러면 결국 n은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이거 제곱해 보세요. 제곱하면 아마 73.96 나오는 것 같아요. 73.96. 그러니까 73.9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n의 최소값을 찾아야죠.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 n은 자연수죠. 자연수니까 이것보다 큰 최소값 미니멈 n은 얼마예요? 74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정은 사실 이 95% 신뢰도 99% 신뢰도 값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추정은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이번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자 0에서 a까지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줬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림을 주고 자 px가 b보다 작을 때 요거죠. 여기가 작을 때 이 작은 구간에서 x가 b보다 큰 구간에서 뺐더니 4분의 1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여기의 면적이 이것보다 4분의 1만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트 5보다 작은 경우 면적을 구해봤더니 2분의 1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p x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b보다 작은 구간 요거를 S1이라고 한번 해보죠. S1.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S1이라고 하겠다는 게 S1.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하고 P가 X보다 크거나 같은 B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S2라고 하면 자 뭐예요? S1 더하기 S2는 얼마예요? 1이 돼야죠. 연속 확률 변수의 전 구간에 이제 갖는 범위 안에서 이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S1 빼기 S2가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변 바로 딱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배의 S1은 4분의 5가 되네요. 따라서 S1은 8분의 5가 되죠. 8분의 5. 그럼 S2가 얼마 돼요? 아이고, S2죠. S2는 8분의 3이다 라는 걸 뭐 간단하게 사실 구할 수 있죠. 1이다 하면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제 S1, S2 구하는 게 뭐니까 A, B, C를 구해야 되니까 자 S1에서 자 이래서 생각해 보면 S1은 뭡니까? 2분의 1의 면적이 B 곱하기 C잖아요. 2분의 1 BC다. 요게 8분의 5잖아요. 8분의 5니까 아 B 곱하기 C는 4분의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 자 그 다음에 또 이래서 S2는 2분의 1에 자 뭐예요? 여기 이 작은 삼각형 면적이니까 A에서 B를 뺀 게 밑변이 되죠. 그래서 A-B 곱하기 C를 한 게 얼마다? 8분의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곱해 들어가면 2분의 1 AC 2분의 2는 싹 곱해버리죠. 곱해버리면 자 AC 마이너스 BC 이퀄 4분의
3이 되니까 자 AC는 얼마가 되겠어요? BC가 넘어가면 요거 더하면 되잖아. 그렇죠? 더하면 되니까 1이 되네. 1. 4분의 3 아니 2가 되네. 4분의 3 더하기 4분이니까 AC는 2다라고 니은 딱 놓고 가겠습니다. A 곱하기 C는 2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2겠죠, 사실. 왜냐면 요거 사각형이니까 요 삼각형 두 삼각형의 면적이 1이니까 요 사각형 면적은 2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루트 5일 때죠. 루트 5일 때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미지수 3개니까 식이 3개 나와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루트 5라는 얘기는 아마 여기 면적이 2분의 되려면 이렇게 작을 때가 될 거예요. 이쯤이 아마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y 콜 b가 때 c가 쓰니까 b분의 c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요 면적을 구해서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루트 5일 테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때 좌표는 루트 5, b분의 c 루트 5가 되겠네. 그렇죠? 여기 y 값이죠. 따라서 자, 요 노란색 면적 요걸 S3라고 한번 해 봅시다. 요거를 S3라고 약속을 해 보면 자, S3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y 값이 이거니까 b분의 c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얼마? 여기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2분의 1 딱 떨어지니까 결국은 5 곱하기 b분의 c가 1이 되죠. 1이 되니까 무슨 얘기? b는 5c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건 디귿이다. 그러면 b는 5c니까 자, 기역과 디귿에 의해서 자, b를 딱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5c 제곱 되죠. 5c 제곱이 4분의 5가 되니까 자, 흰색으로 쓸게요. 자, 결국 c 제곱은 4분의 1이 되고 c는 얼마 됩니까? c는 지금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는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c는 2분의 1이다 할 수 있죠. 그럼 p는 얼마예요? c분의 1이면 p 2분의 5네. 2분의 5다라고 되죠. 2분의 5. 그럼 a 구하려면 요거 봐야 되겠네. c니까 여기에서 a는 얼마야? a는 1이네. 1이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잠깐만요. A가 C가 A가 4죠. 4.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1을 내면 A가 4네요. 4니까 4 플러스 되니까 7이다. 전체 답은 7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실수할 뻔했는데 여기다가 C 2분의 1 여기다 넣으면 2분의 A가 2니까 A는 4가 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연소각률 변수 문제는 사실 뭐다? 딱 그림 나오면 면적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자, 29번. 확률도 보니까 비교적 그렇게 어렵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문제 10번이 함수 관련된 문제이긴 하는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년에 나왔던 함수 문제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할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지문이 길어 보이는데 잘 읽어보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앞면에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다.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그리고 뒷면에는 모두 0이 하나씩 적혀있대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놓였다. 무슨 말이냐? 3이면 세 번째 자리에 3이 보이도록 놨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글로 쓴 겁니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타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카드가 있고 주사위를 가지고 뭔가 시행을 한다는 거죠.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K번째 자리에 놓여있던 자리를 한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4가 나왔어요. 그럼 4를 한번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뒤 0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3이 나왔어요. 3이 나오면 3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3자리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보이게 된다. 3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시행을 3번 한 겁니다. 결국 주사위를 3번 던진 겁니다.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카드를 막 이렇게 뒤집고 막 한 거예요. 어떤 거는 3이 계속 3번 나오면 3을 한 번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또 뒤집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무튼 시행을 3번 했을 때 이걸 싹 더했더니 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짝수가. 그랬을 때
자, 1의 눈이 한 번만, 1의 눈 주사위에, 그러니까 주사위 숫자 1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짝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 짝수가. 그러면 이 6장의 숫자가, 결론부터 보자고요. 결론부터. 6장의 숫자가 짝수가 나오려면 그게 전공간입니다. 짝수가 나온 게 전제예요.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자 구해서 전공간을 구하면 되고, 그중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이제 경우를 딱 구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짝수가 나오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짝수가 나오는 경우. 전체 합이 자, 이 합이 짝수가 나오려면요. 사실 짝수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홀수가 안 나오면 되잖아요.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홀수 3개 있잖아요. 홀수가 3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가 어떻게 돼? 홀수가 2개 나오거나 홀수가 하나도 없거나, 그 경우만 짝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카드를 딱 던졌어요. 자, 던졌는데 예를 들면 1이 한 번, 3이 한 번, 5가 한 번 나오면 1, 3, 5는 다 뒤집혀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 2, 0, 4, 0, 6이 되니까 당연히 짝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번 던지면 0, 2번 던지면 다시 1, 또 한 번 던지면 어떻게 돼? 다시, 그러니까 0이 되죠. 0이 되니까 결국은 홀수가 2개가 남으니까 짝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주사위가 3번 던졌는데 3번 다 홀수. 그러니까 홀. 주사위가 모두 홀 3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 컨비네이션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에 홀수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 3가지잖아요. 주사위 6개 중에 홀수 몇 개? 3개니까 3가지. 3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독립이니까 곱해주면 되니까 또 3개 나올 수 있어요. 3에서 3개 나올 수 있죠. 1, 3, 5 다 3개 나올 수 있어요. 3개. 3번 던졌을 때 숫자가 3개니까. 그래서 3, 3, 3 곱하면 결국 27가지 경우다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을 허용해서 3개에서 3개 뽑는 거랑 같아요. 중복 순위 이제 1, 3, 5라고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아서 3에 3 파이 3으로 쓸 수 있는데 3이 27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뭐예요? 홀수가 한 번 나오고 짝수가 2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홀수가 한 번 나오고 2개 나오고. 그러면 홀수가 한 번 나오는 건 뭐예요? 홀수가 한 번 나오려면 3개잖아요. 홀수가 한 번 나오는 경우 3개니까 자 3 곱하기 짝수도 3개의 경우가 있잖아요. 2, 4, 6 3개의 경우니까 3 곱하기 또 짝수 주사위 계속 중복을 허용한 독립이니까 결국은 상관없으니까 3이 됩니다. 그런데 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뭐예요? 이 홀수가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2번째 나올 수도 있고, 3번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나오는 그 순서의 경우가 3가지가 또 있으니까 3의 4제곱 돼서 결국 81이다 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전공간 n 오메가는, 자, 요거끼리는 이제 배반이니까 27 더하기 81이 돼서 108이다. 아, 전공간은 108 구했습니다. 전공간 108 구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1의 눈이 한 번 나올 경우, 한 번 나올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해보자, 그죠? A라고 하면, 자, 이 사건 A가 나올 확률,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홀수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1이 한 번 나왔어요. 주사위 딱 던졌는데 1이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이게 홀수 되려면 어떻게 돼요? 1은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한 번만 나오고 2번 다 짝수가 나오면, 그쵸? 짝수가 나오면 1은 뒤집혀서 0이 돼버렸으니까 경우 다 더하면 짝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홀수 2개 남아 있겠죠. 3, 5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짝수가 돼버리니까 상관없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1이 한 번 나오고 2번 다 홀수가 나와버려요. 그래야 1은 뒤집혀서 0 됐으니까 홀수 2개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홀수가 하나 나오고 짝수가 나와버리면 홀수 하나 남아있으니까 전체 합은 홀수가 되겠죠. 2번 다 홀수가 나와서 홀수를 싹 없애줘 버려야, 아니면 자신이 왔다 갔다 하던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이건 뭐예요?
자, 1은 하나니까 한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곱하기 짝수가 나오는 거. 짝수가 나오는 건 세 개 중에서 세 가지겠잖아. 2, 4, 6 세 가지가 세 가지 곱하고 곱하면 또 세 가지죠. 세 가지 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1이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올 수 있으니까 자릿수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 27이다 라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이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곱하고 그 다음 홀수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인가요? 아니죠. 1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이나 5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뭐 이 컨비네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두 개 쓰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두 가지. 1은 나오면 안 되니까 1은 한 번만 나와야 돼.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니까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있어요? 1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1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2가 되죠. 아, 그래서 NA는 어떻게 돼요? NA는 다 이 사건은 독립적 배반이니까 27 플러스 12 해서 39다. 그래서 우리는 PA를 구해야 되니까 자, PA는 자, 전공간 108분의 자, 39가 되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 9, 36, 18, 36분의 13이 되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P분의 Q잖아요. 따라서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됩니까? 49가 되네. 49가 된다라고 이렇게 확률을 구해서 P 더하기 Q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집합 X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있는데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X가 1부터 10까지 있는 자연수, 1부터 10 이하의 자연수죠. 그래서 자, 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이 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거의 개수를 구하라.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물맷돌라면 2단계 이제 네 번째 책이죠. 파스칼에 나온 문제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의 문제라고 맞죠. 확률도 아니고 확률 전 단계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 함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꼬아내면 진짜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이번에 나온 30번 문제는 이제 그래도 쉽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렵긴 하지만 다른 함수 문제 비하면 이제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조건이 3개가 주어졌죠.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fx가 f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저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f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면 x가 3일 때 그렇죠? x가 3일 때면 여기 되게 정의역에서 하면 되겠죠. 그거의 함수값 fx가 예를 들면 4가 됐다고 하자고요. 4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fx가 되는 겁니다. fx. 그러면 그 다음 x 플러스 1은 그 다음 값이잖아요. 4. 4의 값은 뭐예요? 이 4의 함수값은 4로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4로는 갈 수 있고 클 수는 있어요. 5나 6이나 7이나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작게는 못 간다. 그 말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X자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함수값보다 절대 작아질 수 없다. 지금 기억 조건을 말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조건 일단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은 1과 5 그 다음에 5와 6 사이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한번 경계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쫙 1에서 5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1에서 5 사이 x가 1과 5 사이에 있을 때 이제 1과 5 포함이죠. fx 값은 x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x를 3을 넣었으면 그거의 함수 값은 여기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fx가 될 수 있는 건 3, 2, 1은 될 수 있지만 4는 될 수 없다는 뜻이죠. x보다 4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어진 3보다 결과값이 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값보다 이 결과 정의역의 값보다 치역의 값이 더 클 수 없다라는 게 나의 첫 번째 조건이고 밑에 6에서 10까지는 반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fx가 x보다 크다. 자, 무슨 말이에요? x가 7이에요. x가 7이다. 그러면 그거의 함수값이 7이 되거나 8이 되거나 9가 되거나 10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6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7보다 6이 7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요거의 처음에 정의역의 값보다 치역의 값이 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사실 대칭 형태가 됩니다. 잘 보시면 이게 대칭 형태가 된다는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이제 사실 핵심이죠. F6은 F5에다 6을 더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F6이 6이 되면 F6이 6이 되면 F5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F5에다가 6을 더하니까 F5가 잘 보셔야 됩니다. F5가 6이다. F5가 6이면 F6은 5에다 6을 더해야 되니까 12가 되는데 없죠. 그렇죠? 이런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잘 기억하시고 F5가 나올 수 있는 건 결국은 F5가 4가 되면 F6은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5는 4보다 무조건 작게 돼 있어요. 4보다 무조건 작게 돼 있고, 그래야지 이 함수가 성립인데 5만 돼도 6을 더하면 11 되니까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부터 5까지는 조건이 있었죠. 여기 나 조건. 그러니까 다와 나 조건을 놓고 보면 이게 함수가 한 4가지 어떤 형태로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F5가 4가 될 때가 있어요. 4. F5가 4가 될 경우. F5가 4가 되면 F6은 반드시 10이 돼야 됩니다. 왜? F6은 F5에다 6을 더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F5가 3이 될 수 있어요. 5 넣었을 때 3. 그러면 F6은 9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6을 더해야 돼요. 여기다 6을 더한 값이니까. 그 다음에 F5가 2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F6은 8이 될 수 있죠. 8. 2에다 6 더하면 8. 그 다음에 F5가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6은 이렇게 7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나눠 놓으셔야 사실 이제 이거를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1부터 5 사이에서는 자, 이 치역의 값이 정의역의 값보다 절대로 크거나 클 수 없다고 그랬죠. 같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F1이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어요. 1밖에. 1이 2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못 갑니다. 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나 조건 때문에. 나 조건 때문에. 보세요. fx가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가 1이면 fx는 요 x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 조건을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6과 10 사이에서는 fx는 커야 된다니까 x가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fx 함수값이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9는 요것보다 작잖아요. 이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자, 1은 1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1은 1을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값은 미리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역시 10은 1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은 10으로. 나 조건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 조건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자, 그러면 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6, 7, 8, 9는 이 6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경우 7, 8, 9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10밖에 없어요. 이건 다 10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10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반대 이거 똑같죠. 이것도 4도 다 1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나 조건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보시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대칭입니다. 위아래 지금 남아있는 거 3개, 2개 남아있죠? 역시 여기 3개, 2개 남아있는 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대칭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찾아볼게요. 한쪽만 찾으면 사실 한쪽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디 해볼까요? 자, 이걸 해볼까요? 자, 이걸 해보시면 봅시다. 자, 이제 이걸 2가지 방법으로 해볼 텐데 일단 제가 디테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아래 것만 먼저 보면 7, 8, 9 정의역이 7, 8, 9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지금 치역이 갈 수 있는 건 8, 9, 10으로 갈 수 있어요. 8, 9, 10. 근데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의역부터 생각하면 7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7이 갈 수 있는 게 8, 9, 10으로 갈 수 있어요. 7이 8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7이 8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7이 9로 가는 경우 있겠죠. 7이 9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7이 10으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7이 10으로 가는 경우는 자 8도 10으로 가야 되고 9도 10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이 10으로 가면 그 다음 값은 항상 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거 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자, 7이 9로 가게 되면 8이 갈 수 있는 건 9나 10이에요. 이렇게 나눠지죠. 8이 9로 갈 수 있고요. 8이 10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8이 9로 가게 되면 9는 9가 갈 수 있는 게 9는 또 9로 갈 수 있고 9는 10으로도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8이 10으로 가면 9는 1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우의 딱 나오죠. 그 다음 7이 8로 가면 좀 나눠지겠죠. 8이 8로 갈 수 있고요. 8이 9로 갈 수 있고 8이 1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8이 8로 가면 9는 어떻게 돼요? 9는 8로 갈 수 있나요? 9는 8로 못 갑니다. 왜? 나 조건에서 이 함수값이 그러니까 요 함수값은 이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9가 갈 수 있는 9밖에 없어요. 그래서 8이 8로 가도 9는 여기 좀 보이게 노란색으로 바꿔 써볼게요. 9는 9로 갈 수밖에 없고 또는 9가 갈 수 있는 건 10밖에 없죠. 두 개예요. 8이 9로. 그 다음에 8이 9로 가도 9가 9로 가고 그 다음에 9가 10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고요. 8이 10으로 가면 당연히 9는 1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총 경우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이 경우 몇 가지다? 9가지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9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근데 잘 보면 결국 3개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3개, 중복해서 올 수 있는 게 결국은 3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모두가 8로 가는 경우가 안 되죠. 왜? 9는 8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그 9가 8로 가는 경우 빼면 빼기 1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3 더하기 3, 3 플러스 3 빼기 1 컨비네이션 3 빼기 1이죠. 그럼 이거는 5 컨비네이션 3이잖아요. 5 컨비네이션 3 빼기 1이니까 5 컨비네이션 3은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빼기 1이니까 자 5, 4 되죠. 2, 10 빼기니까 9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조합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 경우에 이 아래 경우의 수를 제가 살펴본 겁니다. 아래 경우의 수.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자, 위에는 자, 또 4를 기준으로 가봐야죠.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묶어서 보고 그 다음에 4가 2로 갈 수 있겠죠. 4가 2로 갈 수 있고 4가 1로 갈 수 있습니다. 1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가 2로 갈 때 3이 갈 수 있는 건 2로 갈 수 있고 3이 1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이 2로 가면 2가 갈 수 있는 건 2는 2로 갈 수 있고 2는 1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이 1로 가면 2는 1로밖에 갈 수 없어요. 세 가지 나오고 4가 1로 가면 당연히 3도 1로 가야 되고 그렇죠? 2도 1로 가야 되고 한 가지. 그래서 총 4가지가 됩니다. 4가지.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2개에서 3개를 가져오는 중복조합하고 같아요. 근데 다 2니까 2부터 시작하니까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H3이 됩니다. 2H3. 그래서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3이 되니까 4 컨비네이션 3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4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자 중복조합으로 써보면 자, 요 경우 제가 이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자, 1번 여기 2번 3번 4번인데 자, 2번의 경우 수 2번하고 3번은 사실 같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대칭이니까. 그래서 2번과 3번 경우의 수를 보면 결국 3 자, 요 밑에 거 2H3 곱하기 3H3의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4 곱하기 9가 돼서 36가지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더하면 전체 72가지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 1번 하나만 찾아보면 우리가 전체 가지수 구할 수 있겠죠. 대칭이니까. 자, 보시면 여기는 뭐예요? 위에만 보면 되죠. 여기 이미 한 가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위에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해보죠. 4가 갈 수 있는 건 4, 3, 2, 1 4개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 갈 수 있는 거 생각해요. 4가 갈 수 있는 건 4로 갈 수 있죠. 4가 4로 갈 수 있습니다. 4가 4로 가면 자, 3이 갈 수 있는 건 뭔가요? 3이 갈 수 있는 건 3이 4로 올 수 있어요? 4로 못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이 3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이 2로 갈 수 있고 3이 1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3이 3으로 가면 2는 또 3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2는 2로 갈 수 있어요. 2는 2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2는 1로 갈 수 있겠죠. 자, 2가 2로 가면 역시 이 경우도 뭐예요? 1이 2로 갈 수 있나요? 1이 2로 못 가죠. 크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1이 1로 가고 1이 1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3이 2로 가면 당연히 2는 2로 갈 수 있고 2가 1로 갈 수 있겠죠. 이 경우 역시 1이 1로 가고 1이 1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이 1로 가면 당연히 여기는 화살표가 아니고 당연히 2가 1로 가고 1도 1로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4가 4로 가는 경우는 총 5가지가 나오네. 그렇죠. 5가지. 자, 그 다음에 4가 3으로 갈 수 있어요. 3으로. 4가 3으로 가면 3이 갈 수 있는 거 똑같아요. 3이 3으로 갈 수 있고. 그 위랑 똑같죠. 3이 3으로 갈 수 있고 3이 2로 갈 수 있고 3이 1로 갈 수 있으니까 사실 위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여기도 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경우수에 똑같기 때문에 안 쓸게요. 여기 똑같습니다. 왜? 3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가 4로 가면 3이 4로는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4가 3으로 가는 경우나 4가 4로 가는 경우나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4가 이제 2로 가는 경우 있겠죠. 4가 2로 가면 이제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3은 2로 가거나 3은 1로 가거나 2가지밖에 없어요. 3이 2로 가면 이거 맞죠? 2는 2로 가고 그다음에 1은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1이 또 1로 가고 이 경우밖에 없고 3이 1로 가면 2가 1로 가고 1도 1로 가는 경우밖에 없죠. 3가지네요. 그렇죠? 나머지 4가 1로 가면 당연히 3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1도 1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자, 지금 이 경우는 조합으로 사실 쓰기가 좀 뭐 복잡해서 이런 걸 써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경우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전체 몇 가지다? 5가지 플러스 5개 플러스 3가지 한 가지냐 총 1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아까 1번과 4번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전체 28가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전체 가지수는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를 하면 되니까 72 더하기 28을 해서 전체는 몇 가지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함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주어진 조건을 잘 또 이해하셔가지고 조건에서 먼저 줄 수 있는 값들은 고정된 값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먼저 다 조건 같은 거 그런 걸 딱 줘버리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이용해서 1과 10을 딱 주고 나면 사실은 이제 경우의 수가 딱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딱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이제 사실 풀 수 있죠. 조합으로 다 표현 안 돼요. 사실 조합으로 표현하려면 쉽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경우를 한번 해봤지만 이 경우는 그냥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확률 통계 3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고객님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